너는 팩트에 신뢰하지 않는다. 정말로 원하는 것에 도전할 용기를 가져라. 이런 함정에 갇히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용기이다. 있는 사람이나 회의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 머릿속에서 의혹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일이란 쉽지 않을 때도 많을 것이다. 실패를 직시하고 거기에 규정되지 않으면서 배움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하지만 승리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만든 비전은 희석이 되고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당신 자신조차 따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블레이크 마이코스키가 탐스를 설립했을 때 그런 내용을 보자. 2020년까지 물중립 개인이나 기업이 활동으로 물에 대한 환경 피해를 가능한 줄 알고 발생한 피해의 부정적인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느 제조업체든지 버거운 목표이겠지만 물이 제품 생산의 필수적인 음료 회사였다.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간부에게 그 일이 불가능한 이유를 저마다 하나씩 이야기했을 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주가가 바닥을 치나요? 변호사들은 그 약속에 우려를 표했다. 공장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했다. 재정 부문에서는 너무 많이 들 것이라고 했다. 환경단체들도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목표를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장은 그렇지 않고 목표를 정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약속을 밀고 나갔다. 실패하더라도 함정, 자기 외부에서 답을 구한다. 이것은 상당히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할 때 이건 가장한 자기 태만이다. 외부에서 답을 구한다고? 자기 태만. 이런 사람들은 아니요 라고 답하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어딘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 그리고 마침내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으면 이렇게 말한다. 그거 봐, 좋은 생각이 아니라니까.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이유를, 당신이 하려는 일이 있음직하지 않은 혹은 불가능한 이유부터 분명히 찾게 될 것이다. 위대한 업자기로 해서 모두 처음부터 성공이 예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J.K. 롤링, 오프라 윈프리, 브라 등등 젊은 시절의 이 사람들의 생각을 보고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것이 분명해. 너라면 야망을 접어두고 월급이나 꼬박꼬박 받을래? 하고 말했을 것이다. 두려움을 느낄 때 위험을 피해야 하는 이유들이 타당해 보이며 이를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처음 설득 방법론을 개발할 때만 해도 기업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을 공식화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는 오로지 직관에 의존해서 나의 비전, 왜 나는 우리가 설득의 단계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문제로 되돌아갔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근본적인 기술을 배우고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과 일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비전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음 같은 구체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려고 한다. 우리는 더 나은 대화, 덜 부정적이며 덜 냉소적인 대화를 나눈다.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다. 우리는 존중의 마음으로 상대에게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공감의 마음을 키운다. 무엇이 당신의 길을 막고 있는가? 클라이언트 혹은 친구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나 목표를 내놓고 지지를 구하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도가 넘는 야심을 품는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야심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이 문제다. 스스로도 영감을 받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겠는가? 시작해보기도 전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스스로의 길을 막는 경우도 있다. 내 경험에 따르면 3가지 큰 함정이 우리의 길을 종종 막곤 한다. 비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런 함정을 조심하도록 하라. 함정을 조심하도록 하라. 함정, 스스로에게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20대의 친구들은 그저 어린 멘토링 하다 보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만들어서 스스로 설득일 일을 많이 만든다. 그들은 적절한 학위나 인맥이 없다며 불안해하고 안 되는 소리들을.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지난 경험에 비춰서 미래의 성공을 점치는 일이다. 누구나 나에게 춤을 춰간 적이 없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태 그 초점에서 뽑힌 적이 없으니 내 티켓은 꽝일 거다라고 생각한다. 보전적인 자기 대화는 유혹적이다. 자기방으로 느껴질수도 심지어는 미안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비전이 터무니없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나면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주더라도 크게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정으로 굳은 살을 만들 수는 없다. 스스로를 약화시키고 망칠 뿐이다.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주게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면 이런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 악순환을. 두 번째, 부정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쫓는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명쯤 비관적인 사람이 꼭 있다. 응? 우리 클라이언트. 꼭 비관적인 사람이 어디나 있다는 거죠. 혜택,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구체적인 비전의 두 번째 혜택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비전의 실현을 돕게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좋은 리더들은 항상 이런 일을 한다. 이는 일과 마찬가지로 사생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가족들과 식사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겠어라고 말하면 아마 비전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에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맺는 일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눈앞의 선택지 너머로 비전을 확장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팀이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았다면 혜택 3. 동기를 부여해준다. 누구나 가끔은 극도의 피로를, 좌절감을, 욕구, 불만을 느낀다. 도리어단 비전이 가져오는 세 가지 혜택은 2007년 한 클라이언트가 우리 회사를 찾아왔다. 그는 기부를 독려하는 설득의 언어를 찾고 싶어 했다.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의 이타적이고 원대한 목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대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을 내놓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의 의도에 깊은 감명을 받은 우리는 이 비전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영향력을 갖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그 목표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람들이 동기를 부여하기가 힘들었다. 무엇을 준단 말인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달라질 것이 없다. 2005년 서른을 앞둔 나는 보험업계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사는 것이나 해야 하는 일이 나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그때의 내 삶은 내 친구 클랜이 정확히 지적했던 막연한 꿈의 결과였다. 당시에 나는 커리어를 원했고 그래서 결국 커리어를 얻었으나 내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다. 나는 독립을 원했다. 혼자 살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혜택 1. 구체적인 비전은 초점을 정확하게 맞춘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신적인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자원도 마찬가지다.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알지 못하면 낭비하게 된다. 낭비. 당신의 비전은 정치적인 전세를 뒤집는 것인가? 그렇다면 자 해보자. 설득의 기준선을 정하라. 우리가 처음 해야 할 일은 상대방 혹은 고객이 당신이 제안하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당신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따라서 정확히 얼마만큼 개인적인 범위에서 설득을 하려고 한다면 이메일을 통한 피드백이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여러 동안에 나는 그날 저녁에 일을 몇 번이나 돌이켜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 지금 당신에게 강조한 방식으로 일에 있어서 나의 큰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왔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 최근에 우리는 유명 제약회사에 일을 맡았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가격을 둘러싸고 제약회사들이 평판에 큰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은 가격 인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만은
소비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다시 구축하고자 한다면 누가 좋은 사람들인지 누가 나쁜 놈인지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즉 회사가 가진 혁신과 관심의 스토리를 고객들에게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기업 경영진이 우리는 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지, 자신들의 이미지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과 힘을 합해서 정말로 시작은 작은 한 걸음부터 타깃 고객이 찬양해서 비난에 이르는 영역의 어디쯤에 있는지, 당신이 원하는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로는 점진적인 발전으로 당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면밀하게 살필 때 이 점에서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논쟁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그리라. 생생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그리라. 우선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와의 첫 만남에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다. 생각이 필요하고 심사숙고가 필요하며 구체적이 될 필요가 있다.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며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도 모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마디로 구체적이지 못하면 실패하기가 쉽다. 구체적으로 꿈을 그려보라. 가치 기반 공감, 그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능동적인 공감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가치 기반 공감은 상대방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을 이해하는 일이다. 사회심리학자 조나선 하이트는 자신의 책 바른 마음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가치관에 기반을 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가 크레이그 조셉 제스 그레이엄과 개발한 도덕 토대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보살핌, 비해, 공정, 부정, 신성, 비하, 자유, 억압 6가지 도덕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능동적인 공감, 모든 것을 한데 모으다. 상대가 당신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 혹은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우리는 종종 낙담하고 실망한다. 이때 내가 클라이언트에게 항상 들려주는 말이 있다. 상대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당신의 제품이나 당신의 회사를 잘 아는 것만큼이나 고객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그때 비로소 그들과 소통을 시작할 수가 있다. 자, 안티까지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분노와 짜증으로 대응하는 것은 설득의 능력을 형성시키지 못한다라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감정적인 공감을 실천하려면 감정적인 공감을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은 물론이고 당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나 당신들의 감정까지 이해해야 한다. 감정적인 공감에는 호기심을 잃지 않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는 감정적인 공감을 실천하는 3가지 열쇠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열쇠 1. 당신은 먼저 제품, 위치, 회사에 대한 당신의 감정에 기반을 둔다. 자, 가치의 방어, 핵심, 억제, 불안, 이렇게 해서 명료함으로 핵심 감정, 솔직하게, 변화의 삼각형으로 크게 해서 딱 축소를 시켜 보아라.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가 아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듣는가이다. 이것은 마즐란스키 앤드 파트너스의 슬로건이다.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력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나는 훈련으로 공감을 속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응용 스포츠 심리학 협회와 USA 대표팀 후원회에서 일하는 성과 심리 컨설턴트로 미국 스포츠 심리학 분야의 1인자 제니 수스 박사의 도움을 받았다. 그녀는 호기심을 공감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Make life better. 말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 와닿아야 한다. 공감은 다양한 경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다. 이 최고 목적 따라서 나는 공감을 다른 사람들의 감정, 가치,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규정한다. 이는 당신이 그들의 감정, 가치, 행동에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당신이 세상을 그들의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의 판단을 보류한다는 의미이다. 감정, 어떤 감정이
내가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가능하게 혹은 불가능하게 할까? 어떤 것이? 가치관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보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을까? 행동은 내가 생각하는 그들의 행동,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행동을 통해 상대방을 보다 잘 이해할 방법은 없을까?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한마디는 뭔가? 사실 당신에 대한 가장 큰 결정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고객이 어떤 제품을 카트에 넣을지, 회사가 누구를 새로 고용할지, 결정권자가 당신이 보낸 이메일을 읽을지, 유권자가 투표에서 어떤 사람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순간에 당신은 그 자리에 없다. 때문에 강력한 거대 서사가 맞는 용어 서사. 당신을 기억하게 만들 세 개의 기둥을 세워라. 당신을 기억하게 만들. 때로는 안티들에게 귀 기울일 필요도 있다. 지금까지는 안티의 생각을 바꾸는 일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은 때로는 안티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타당한 지적을 하기도 한다. 이때는 당신이 바뀌어야 한다. 상대의 견해에 따라서 당신의 입장을 바꾸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당신의 실패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수년 동안 오바마는 동성 결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진화해 왔다고 말했다. 바꿔. 강력한 메시지는 어떻게 탄생하나? 정반대의 사람과도 능동적인 공감이 가능하다. 현재 소비자들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 살충제, 과다 사용, 유제품의 항생제 남용 등의 문제에 민감하다. 이런 문제들은 안티들이 존재하고 회의론자도 존재한다. 최근 한 연구는 무라고 적힌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것을 그 재료가 진짜 간의 허구인 경우에도 말이다. 얼마 전 살충제를 제조하는 한 회사가 평판이 나아지게 도움을 달라며 우리 회사를 찾았다. 평판이 좀 나아지게 너무 나쁜 평판을 가졌다. 살충제, 항생제. 안티의 공격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안티와의 소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비판가들의 목소리로 완전히 잠재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극단적인 반응에 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공격을 받으면 절대 수치심을 건드리지 마라. 안티를 설득하려 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수치심을 건드리는 것이다. 정치에서는 특히 더하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기법이다. 우리가 변화의 삼각형에서 배웠듯이 수치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 소셜미디어나 24시간 이어지는 뉴스에서나 뭐뭐와 같은 식으로 들려온다. 견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을 폄하하는 표현이다. 폄하. 자, 넌 신문도 안 읽니? 호구가 될래? 라고 말한다면은 난 바보가 아니야. 날 그런 취급하지 마. 라는 답이 올 것이다. 수치심을 건들지 마라. 안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법은 2017년 우리 회사는 이슬람계 미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원하는 한 조직의 프로젝트를 맡았다. 우리의 임무는 이런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언어를 찾는 것이었다. 이 조직은 대담하게도 안티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우리는 보수적인 입장이 있고 2010년의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표를 주지 않았으며 우리가 한 질문에 반이슬람적인 편견이 드러나는 답을 했고 이슬람계 미국인과 연구가 전혀 없는 백인들을 포커스 그룹으로 선정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참담하고 저쩌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입을 열기 전에 우선에 내가 설득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평소 기업이 말하고자 하는 사실에 집중하고 광고용 우편물, 수익 결산 보고서 등등등등 이렇게 타깃 고객이야말로 성공이냐 실패를 결정짓는 열쇠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 의견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은 기업이든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아무 의견도 갖지 않는 사람은 무시하기 마련이다. 집을 나간 탕아에게 먼저 눈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존의 기반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갖고 그러나 욕하는 사람들이 입을 막는 데 집중한 나머지 아무 의견도 없는, 다시 말해서 설득의 기회가 오므로 익은 사람들을 이권한다. 그러나 도의시 되곤 하는 입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왜
아무런 의견도 없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이 바뀔까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당신이나 당신의 제안에 아무런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한다. 이런 당신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거기에 진짜 기회가 있다. 뮤추얼펀드, 연금보험, 기술기업 이런 등등등등. 제3부 사업에서 이 부분을 다루어보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은 이 일을 시작하고 10년 정도 안티나 비판가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포커스 그룹 꾸릴 때 자 이렇게 점수를 갖고 모든 설득이 시작은 공감이다.